형사소송법 11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재판의 성립, 확정과 효력이 되겠습니다. 재판의 성립은 내부적 성립과 외부적 성립으로 나뉘어집니다. 재판의 확정과 효력은 재판의 확정, 효력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의 내부적 성립을 보시면요.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당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한 재판기관의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을 재판의 내부적 성립이라 합니다.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내부적 성립에 관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8호에 의해 절대적 항소 이유가 됩니다. 재판의 내부적 성립이 있는 때에 그 후 법관이 경질되어도 공판 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301조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01조를 보시면요. 공판 절차의 갱신,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단 판결의 선고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이 되면 이후 법관이 경질된다 하더라도 공판 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부 재판에서는 구성원인 법관의 합의에 의해 내부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재판의 합의는 법원조직법 제66조 1항에 의해 과반수로 결정하며 합의에 관하여 의견이 3설 이상 불기하여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수여해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법원 재판소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독판사의 재판에 있어서는 단독판사가 하는 재판에는 합의의 단계가 없으므로 절차갱신의 요구라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재판서 작성 시 내부적으로 성립한다고 해야 합니다. 재판서의 작성이 없는 재판에 있어 재판의 고지 내지 선고에 의해 내부적, 외부적 성립이 동시에 있다고 해야 합니다. 재판의 외부적 성립과 관련하여 의의를 보시면요. 재판의 외부적 성립이란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재판을 받는 자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재판은 선고 시 또는 고지 시 외부적으로 성립하며 판결은 반드시 선고에 의해 공표되고 결정 명령은 원칙적으로 고지의 방식에 의해 공표됩니다. 재판의 선고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선고 고지는 재판장이 하며 판결을 선고하면은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재판의 선고와 고지는 내부적으로 성립한 재판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반드시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관여한 법관에 의해 행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상 내부적 성립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재판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재판의 외부적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판의 외부적 성립의 효력은 상소기간의 진행, 구속영장의 실효, 재판의 집행력이 있습니다. 재판이 선고, 고지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한 재판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판이 선고, 고지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진행됩니다. 무죄, 면소, 공소기각 재판, 벌금, 집행유예 선고위에 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은 실효됩니다. 결정 및 명령은 집행력이 발생하며 간환명령이 있는 재산형도 선고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확정의 의의를 보시면요. 재판이 통상의 불법 방법에 의하여는 다툴 수 없게 되어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재판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재판이 확정된 상태에 있는 재판을 확정재판이라 합니다.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하는 효력을 재판의 확정령이라고 일컫습니다. 재판이 확정되는 시기와 관련하여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와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불복 신청기간의 경과, 불복 신청의 포기 취하, 불복 신청 기각 재판의 확정이 있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 판결, 약식명령, 직결심판의 경우 선고 고지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면 재판이 확정됩니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결정은 고지일로부터 3일을 경과하면 확정됩니다. 상수의 포기 취하에 의해서도 재판은 확정됩니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1심 유죄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 취하 시 확정이 됩니다. 약식명령, 즉결심판의 경우 정식 재판 청구의 포기 취하에 의해 재판이 확정됩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재판에 의해서도 재판이 확정됩니다. 원심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은 즉시 항고가 가능하므로 즉시 항고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원심 재판은 확정됩니다.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고나 고지 시에 재판이 확정됩니다. 재판의 형식적 확정력과 관련하여 의의를 보시면요. 재판이 통상의 불복 방법에 의해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형식적 확정이라 합니다. 확정재판의 불가쟁력 효력을 형식적 확정력이라 하며 절차면에 있어서 의 효력에 해당하고 종국재판, 종국전재판, 실체재판, 형식재판을 불문하고 모든 재판에 있어서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 종국재판의 경우 형식적 확정력의 발생과 동시에 소송 계속이 종결됩니다. 재판의 형식적 확정은 재판의 내용적 확정력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은
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그에 따라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확정되는 것을 내용적 확정이라 합니다. 내용적 확정력은 실체재판, 형식재판을 불문하고 발생하며 실체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을 실체적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내용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확정재판의 당해사건에 대한 효력으로서 집행력이 발생하며 이러한 집행력은 실체재판, 형식재판을 불문하고 발생하게 됩니다. 무죄 판결은 실체재판이지만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동일한 사정 하에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원래의 재판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확정재판의 후소 법원에 대한 내용적 구속력을 내용적 확정력이라 합니다. 형식 재판에 있어서는 후소 법원에 대해 동의 사항에 대한 판단을 금지하고 형식 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차단효가 발생합니다. 형식재판의 내용적 구속력은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만 미치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까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에 있어 고소가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 확정 후 적법한 고소가 있거나 비친고죄임이 밝혀진 경우 다시 공소 제기한 것은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서 허용이 됩니다. 유죄 무죄의 실체 판결과 면소 판결이 확정되면 외부적 효력으로서 동의 사건에 대해 후소 법원의 심리가 금지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실체 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의 외부적 효력을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기판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11주차 첫 번째 수업 재판의 성립, 확정과 효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